한국으로 인해서 크게 요동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G7 확대 구상 멤버 중 하나로 정했는데 기존 G7을 구시대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에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본은 한국에 느닷없이 수출 규제 관련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한일 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흐름은 한국에 있어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한국을 포섭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주요 멤버로 낙점을 하는 모습이 나오자 중국에서는 다급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으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로 대한민국은 뜻밖의 주변 국가에 갈등의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넘기면 한국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다양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나오며 주변국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첫 번째, 중국 화웨이, 경쟁자인 삼성 찾는다. 현재 중국은 연일 미국에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자국에 간섭하지 말고 미국이나 신경 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첨단 산업 제재는 중국을 매우 다급하게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로 대만 TSMC와 협력길마저 끊어지면서 스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같은 핵심 반도체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진 중국 화웨이가 새로운 우회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화웨이의 반도체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화웨이는 대만의 TSMC 직거래 대신에 대만의 통신 반도체 부품 제조사인 미디어텍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업계 내 순위는 뒤로 밀리지만 미국의 퀄컴처럼 스마트폰용 AP 등 통신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곳이긴 합니다. 원래는 화웨이의 공급 순위에는 들어있지도 않은 하위 업체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현재 화웨이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인데 업계에서는 미디어텍을 주력 부품 중 하나로 쓰려는 모습은 지난 미중 전쟁 때보다 화웨이가 그야말로 지푸라기를 잡는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니온게이지 신문은 최근 화웨이가 미디어텍을 중간에 끼워 넣어 TSMC가 생산한 5G 스마트폰용 반도체 부품을 계속 조달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에는 미국 상무부가 버티고 있어서일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 부품을 TSMC를 포함한 세계 어느 파운드리 업체에도 맡겨 생산할 수 없게 하는 새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작년 5월 퀄컴 같은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기 어렵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 칩을 TSMC에 맡겨 만드는 우회로를 찾았는데 미국의 추가 제재로 이 길마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어텍은 화웨이가 원하는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여러가지 장비나 기술력이 TSMC 등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2년 동안 사용할 반도체를 비축해뒀다고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보도합니다.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는 화웨이가 2년 이내에 제조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만 만약 그때까지도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업체는 그대로 고사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자 미국의 제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인 삼성전자와의 협력까지도 희망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부를 늘릴 계획이며 TSMC가 미국의 파운드리를 확대할 시 삼성전자 역시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공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웨이는 삼성의 경쟁업체이므로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의 후퇴는 삼성이 해당 분야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전세계가 경기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면 삼성은 기존에 비축해놓은 기술과 힘을 집약하여 전세계의 반도체 시장과 통신장비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국면도 나올 것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미국의 제재가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까지 확대되지만 않는다면 더욱더 반도체 시장의 장악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당분간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움직임도 거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국. 중국과 엄청난 갈등 직면할 듯. 팬데믹 중국 책임론을 미국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영국이 중국을 연일 놀라게 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영국 해외 시민, 비에노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의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존슨 총리는 홍콩의 약 35만 명의 비에노 여권 소지자와 추가로 250만 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실시하면서도 내심 홍콩의 안정을 바래왔는데, 이렇게 되면 홍콩의 본격적인 탈출 러시와 더불어 외국 자본들이 홍콩을 떠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중국은 즉시 영국의 이러한 모습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중국은 홍콩의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홍콩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 43조 원의 자금을 홍콩 주식시장에 투입해 매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콩의 S&P는 홍콩의 금융시장이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 본토로부터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다고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홍콩 문제를 큰 상처 없이 잘 마무리하길 원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미권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아이즈,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홍콩 보안법 여파로 홍콩인 탈출이 이어지면 이들을 수용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영국의 홍콩 관련 공세가 영미권으로 확대되는 모습도 관측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차 중국에 등을 돌리는 국가들이 늘어가면 중국 입장에서도 수세에 몰리게 되며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들을 상대하기가 점점 버거워집니다. 따라서 과거 사드 때처럼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극단의 갈등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한국은 중국의 극단적 경제 보복과 같은 일은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일본, 한국의 초강력 경고, 그러나 안 통하는 이유.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태기 외무상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모태기 외무상은 강제징용 판결 후 한국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다시 한번 한국에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오히려 일본이 다양한 국면에서 수출 규제 관련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이 큰일 난다며 경고하는 일본 자산의 한국 내 현금화 부분도 일본에서 보복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서 막대한 흑자를 얻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다른 방안으로 보복을 한다고 해도 이번 수출 규제와 같이 한국의 불매운동을 부를 뿐입니다. 만약 일본이 강제징용 자산 현금화 이후에 어떠한 보복 조치를 실시할 경우 한국 내에서 아직 버티고 있는 많은 일본 기업들은 더욱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 일본이 수출 규제로 가장 크게 손해를 입은 것은 한국 국민들이 벌인 불매운동의 효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에 대한 또 다른 보복 조치가 이어졌을 때 일본은 한국 시장을 거의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또 다른 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해버리면 미국은 한일 양국을 다시 조율하려고 본격 양국을 압박해 올 것입니다. 이날 모태기 외무상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 중에 이견을 계속 보였지만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협조를 원했습니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가장 꺼리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일본이 한국에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는 문제는 매우 곤란할 것이라는 예상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한국 G11 되면 일본은 못 건드린다. 일본에서 한국이 G7 추가 멤버로 정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꺼려한다는 것을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적지 않게 속이 상한 모양새입니다. 산케이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G7 확대 발언에 관해 미국 측의 진위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왜 끝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이것에 관해서는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만약 G7을 G11으로 재편하는 경우 아시아 참가국이 한국, 일본, 인도 3개국으로 단번에 늘어나서 일본의 존재감이 급락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이것은 괜히 중국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일본 외에 한국, 인도 등을 포진시켜서 중국을 포위하는 모양새인데 일본은 이러한 중국 포위망이 미중 대립을 좀 더 격화시킬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전하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은 중국에 관한 걱정보다 아시아 유일 G7 멤버인 일본의 목소리가 약해지는 게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것은 한국의 외교 파워가 예전보다 한층 상승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다양한 국제소송이나 수출 규제와 같은 황당한 조치를 한국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오히려 자국이 G7에 속한 강대국이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대국 동맹체에 한국이 합류한다면 예전과 같이 일본에서 터무니없는 조치들을 한국에 취하는 흐름은 상당히 완화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강대국 네트워크로 뭉친 상황인데 이 가운데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미국 등 기존 G7 멤버들이 한일 간의 문제를 조율하려고 들 것입니다. 당장 중국을 상대하는 구상 가운데 동맹을 결성한 것도 한 원인이라면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미국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국면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면에서 예전보다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격변의 국제 무대에 서 있으나 예전보다는 다소 나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과감하게 더 큰 국제 무대로 진출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펼친다면 예상보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가장 지저분하고 나쁜 인간이 화재 현장 도둑입니다. 집이 파괴되고 화재가 발생해서 대피를 할 때 부지런히 도둑질을 하는 인간들이 예로부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화재 현장 도둑이라고 하면 분노로 몸서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는 화재 현장 도둑이다 라는 얘기가 몇 달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도둑에 대한 성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재 현장 도둑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이 역사적으로 깊습니다.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이어진 에도 시대에는 지진이 일어나면 집집마다 수레를 끌고 대피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 도둑이 극성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는 한 일간지에는 지진으로 한 미천을 잡는 화재 현장 도둑들의 지금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화재 현장 도둑의 모습들을 분석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도둑질을 하는 놈들은 정말 악질이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화재 현장 도둑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나쁜 놈이라는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중국의 행태를 비난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중일 간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선박을 수시로 접근했을 때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4월 기자 칼럼을 통해 화재 현장 도둑을 조심하자 라면서 중국을 질환 좋은 도둑으로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본에서는 시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지러운 이때에 화재 현장 도둑이라고 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나쁜 단어인 화재 현장 도둑이 아베 정권을 지칭하는 것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일본이 시19 사태로 정신이 없을 때에 아베는 온갖 불법과 탈법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아베가 검찰청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할 때 많은 일본인들의 구호가 화재 현장 도둑을 용서하지 말자였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화재 현장 도둑처럼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제목으로 검찰청법 개정을 비난했습니다. NHK도 야당의 발언을 인용해 검찰청법 개정안은 화재 현장 도둑이다 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결국 쿠로카와 검사장이 도박으로 사임하면서 화재 현장 도둑은 잠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경제지원금 예산이 올라오면서 그 도둑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돈 계산이 많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속 화급 부금 사무행정비로 유령 단체에 769억엔을 지급하고는 바로 덴치에 749억엔으로 재위탁하면서 20억엔, 약 221억 8천만 원을 바로 챙겨간 것도 어이없는 일이고요. 첫 마스크 배포에 466억엔이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언론이 아무리 합산을 해도 260억엔의 사용처만 확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 화재 현장 도둑이 10조엔, 약 110조 8,310억 원을 꿀꺽하려고 하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2차 경제 지원 금액인 전체 30조 원의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금액을 예비비로 만들어서 아베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들과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부의 예비비 10조엔 책정을 마치 화재 현장 도둑과 같은 짓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그 긴급 여부는 아베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19와 관련해 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도 아베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시19와 관련해 긴급히 아베 지역구에 호텔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시19와 관련해 긴급히 아베 동생 회사에 골판지 침대와 가구 등을 몇천억 원치 주문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일종의 화재 현장 도둑인 아베 정부의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0조엔의 사용처 판단과 집행과 확인도 다 아베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 화재 현장 도둑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간 겐다이 디지털은 특집으로 아베 정권은 화재 현장 도둑처럼 시19 사태의 이권을 챙기는 무리들이다 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C19 사태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지원 금액에서 불투명한 자금들을 이렇게 저렇게 빼돌리는 파렴치한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기사에 마스크를 착용한 아베의 얼굴을 떡하니 채워놓았습니다. 화재 현장 도둑이 이놈이라는 거죠. 거의 범인 현상수배 사진처럼 붙여놓았네요. 아예 블로거들은 일본 국회에 예산안 심의 과정을 전달하면서 C19 화재 현장 도둑 예산을 검토하는 현장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아베와 자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C19를 빌미로 의원과 관료와 지역 유지, 업계들의 농간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일본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일부 신문의 칼럼에서는 제목 자체가 화재 현장 도둑이 다음에 또 노리는 사냥감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런 도둑들의 행태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저항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사히TV는 10조엔의 예비비를 책정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날강도와 같은 짓이다 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베의 이번 강도 말실수를 계속 영상 자료로 사용하면서 아베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항상 걱정하는 일본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 화재 현장 도둑이 연일 아베의 사진과 함께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챙길 것을 부지런히 챙기는 것이 진짜 도둑이죠. 아베가 지금 그런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막 나갈지 기대를 하게 하는 아베는 정말 타고난 화재 현장 도둑 같습니다.